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1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공유드렸던 축구 9경기와 NBA 농구 4경기가 모두 적중하면서 큰 수익을 받고, 이렇게 2024년 새해에도 농구와 축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샬럿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25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에런 니스미스도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도 1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베네딕트 메서린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도 17득점을 기록했는데, 햄스트링 부상 이후 확실히 폼이 떨어진 모습이고, 원래 한 경기에서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밥 먹듯이 기록하던 선수지만 2월에 있었던 3경기에선 경기당 평균 3.3개의 다소 저조한 어시스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출전 시간을 20분대로 조절받고는 있지만 확실히 한참 좋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할리버튼인 만큼 이번 휴스턴전 역시 할리버튼의 출전 여부 및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접 미네소타전 21점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미네소타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었던 휴스턴이고, 선수들 대부분이 극심한 야투난조에 시달리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주전 센터인 알페렌 센군이 1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3명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미네소타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었던 휴스턴입니다. 올 시즌 휴스턴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인데, 확실히 원정에서는 수비력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를 반영하듯 홈경기 성적은 18승 9패인 반면 원정 경기 성적은 5승 17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 경기고, 상대팀 인디애나의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으로부터 복귀한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선수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야투율을 보여주면서 11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과 벤치 포함 총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모두 20점 미만의 득점이었고,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브루클린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골든스테이트에게 22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주며 총 60개의 리바운드를 허용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18.2%라는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존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던 브루클린입니다. 직전 경기 벤 시몬스가 부상관리 차원에서 결정했는데 이번 댈러스전 출전이 가능하다면 공수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몬스가 댈러스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를 얼만큼 견제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카이리 어빙이 23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에이스 루카 돈치치도 19득점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조시 그린도 20득점을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는 제이든 하디와 그랜트 윌리엄스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필라델피아를 화력으로 제압한 댈러스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맥시 클리버가 2경기에서 35득점을 기록하면서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빙까지 무사히 복귀한 만큼 이번 브루클린전 댈러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댈러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댈러스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도 14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전반적으로 26.7%의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했었던 지난 클리퍼스전이었고, 기대를 갖고 영입한 테리 로지어가 시도했던 3점슛 5개를 모두 놓친 점도 뼈아팠습니다. 로지어는 지난 워싱턴전에서도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였는데 2경기에서 시도한 3점슛 11개를 모두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팀의 3점 슈터이자 벤치의 핵심인 던컨 로빈슨이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팀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도 두통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지어가 팀의 3점 슛을 책임져 줘야 하지만 팀 이적 후 아직까지 0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로지어의 활약 여부와 에이스 타일러 히로의 복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프란츠 바그너가 3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도 20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핵심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부터 복귀하면서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강력한 수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3연승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이고, 얼마 전에는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미네소타까지 잡아내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탄 올랜도입니다. 원투펀치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9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36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기대 이상의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단테 디빈첸조도 26득점을 올리면서 4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 기록을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팀의 핵심 포워드 원투펀치인 줄리어스 랜델과 오지 아누노비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9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구간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특유의 수비 농구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의 수비력을 다시 살려낸 건 공수겸장 오지 아누노비인데, 아누노비 합류 이후 14경기에서
12승 2패를 거둔 뉴욕이지만 현재 부상으로 인해 아누노비가 최근 4경기를 결장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인 멤피스는 현 시점 리그에서 부상자가 가장 많은 팀인 만큼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홈팀 뉴욕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보스턴전 40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과 벤치 멤버를 막론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부상자가 많은 멤피스입니다.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 마커스 스마트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백코트진이 붕괴된 상황이고, 그나마 홀로 팀을 지탱하던 제런 잭슨 주니어도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 직전 보스턴전 결장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멤피스의 신성으로 떠오른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 역시 손목 부상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었고, 이외의 다수의 선수들도 이번 뉴욕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멤피스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뉴욕 원정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지만 홈에서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신성 코비 화이트가 26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더마 드로잔과 니콜라 부세비치 원투펀치가 나란히 24득점씩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잭 라빈과 패트릭 윌리엄스의 부재로 인해 최근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아이오 도슨무도 18득점을 올렸지만 나머지 벤치 자원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세크라멘토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렸던 시카고입니다. 끊임없이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렸던 잭 라빈이 결국 오른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면서 트레이드를 통한 전력 보강도 어려워진 시카고입니다. 게다가 팀 수비의 핵심이자 에너자이저인 알렉스 카루소도 트레이드설이 있는 만큼 팀 안팎으로 여전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고, 이번 경기 상대가 서부 컨퍼런스 2위 미네소타인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휴스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지난 올랜도전 2점차 석패를 만회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2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루디 고베어와 칼 앤서니 타운스, 미네소타의 트윈타워가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휴스턴과의 페인트존 싸움을 압도했었던 미네소타입니다. 이날 고베어와 타운스를 앞세워 휴스턴보다 17개의 리바운드를 더 잡아낸 미네소타고,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휴스턴의 총 득점을 90점으로 묶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 자리를 사수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인 만큼 이번 시카고전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미러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선수 포함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동부 컨퍼런스 2위 미러키를 잡아낸 유타입니다.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콜린 섹스턴과 존 콜린스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벤치에서는 루키 키온테 조지가 19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워커 캐슬러와 조던 클락슨이 25득점을 합작하면서 미러키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유타의 벤치 자원들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 성적 16승 7패로 홈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유타고,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하는 팀인 만큼 서부 1위 오클라호마를 상대로도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토론토전을 2차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4명이 모두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토론토를 상대로 신승을 거둔 오클라호마입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3득점 14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조시 기디와 루겐츠 도트, 챗 홈그렌 역시
20점 이상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벤치 에이스 아이제아 조 역시 결장을 이어가면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도 원체 팀에 젊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은지라 다시 한번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OKC고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번 올스타전 스타터에 선정됐을 정도로 올 시즌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유타전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워싱턴전 브래들리 빌의 맹활약을 앞세워 28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약 76%의 야투율로 43득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친정팀의 비수를 꽂은 브래들리 빌입니다.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도 18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20분대로 출전 시간을 조절한 원투펀치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도 3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부커와 듀란트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었던 반면 브래들리 빌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을 이어왔는데 직전 워싱턴전 반등에 성공한 건 피닉스에겐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미러키전 역시 피닉스가 자랑하는 빅3 듀란트와 부커, 빌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유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3패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3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 가드 데미안 릴라드가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며 12득점에 그쳤고 제이 크라우더 역시 야투난조로 인해 6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 부임 이후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 중인 미러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9위, 디펜시브 레이팅 21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동부 컨퍼런스 2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는 21승 5패의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12승 12패, 확실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러키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일스 브리지스가 41득점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루키 브랜든 밀러도 3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벤치에서는 PJ 워싱턴과 브라이스 맥고엔스가 25득점을 합작했지만 1, 2쿼터에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던 샬럿입니다. 얼마 전 테리 로지어를 마이애미로 떠나보내며 사실상 리빌딩에 들어간 샬럿이고 현재 마일스 브리지스와 PJ 워싱턴 등 나머지 팀의 핵심 선수들도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가드 라멜로 볼과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 핵심 포워드 고든 헤이워드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당분간 샬럿은 매 경기마다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38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루키 그레디 딕이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스카티 반스와 야콥 버들이 31득점을 합작했지만 임매뉴얼 퀴클리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 데니스 슈로더 등 팀의 가드 자원들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홈팀 샬럿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토론토인데 팀의 코어라 할 수 있는 파스칼 시아캄과 오지 아누노비를 올 시즌 모두 트레이드 시켰고 최근 14경기 2승 12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샬럿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가드 3인방 퀴클리와 게투주, 슈로더 이렇게 3명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피닉스전 28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브래들리 빌에게 43득점을 허용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워싱턴입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조던 풀이 극심한 얕은 난조를 보이며 4득점에 그쳤고, 팀의 신성 빌랄 쿨리발리 역시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최근 주전에서는 데니 아브디아, 벤치에서는 코리 키스포트가 힘을 내주고 있지만 팀을 이끌어줘야 할 카일 쿠즈마와 조던 풀이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이고,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28위, 오펜시브 레이팅 2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리그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클리블랜드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2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인데, 최근 15경기에서 14승 1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경기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핵심 멤버인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도 모두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당분간 클리블랜드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과의 체급 차이까지 고려하면 원정팀 클리블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필라델피아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8위, 오펜시브 레이팅도 22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의 핵심이자 팀의 에이스인 조엘 엠비드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고,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초대형 악재를 만난 필라델피아입니다. 엠비드가 없는 현 시점 필라델피아의 원투펀치는 타이리스 맥시와 토바이어스 해리스인데, 두 선수 모두 야투 기복이 있는 편인 걸 감안하면 올 시즌 남은 경기들에서도 고전이 예상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18.2%라는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무려 60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페인트존 싸움에서 압승을 거둔 골스입니다. 지난 애틀랜타전 60득점을 기록했었던 스테픈 커리가 직전 브루클린전에서도 29득점을 올리며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올 시즌 팀의 해결사로 떠오른 조나단 쿠민가 역시 28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루키 브랜딘 포젬스키도 1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8득점과 더불어 10개의 리바운드와 7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클레이 탐슨이 다시 야투 기복을 보이고 있는 점과 앤드류 위긴스가 발목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쿠민가와 포젬스키 같은 팀의 신성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원정 경기 연전을 잘 치르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엠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골든스테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멤피스전 무려 40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34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26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팀의 핵심인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했지만 주전들 대부분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멤피스는 동부 1위 보스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보스턴이고, 홈에서는 2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과 수비 모두 흠잡을 게 없는 보스턴인 만큼 이번 애틀랜타전 역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석패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이 25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디존테 머레이도 21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석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디안드레 헌터가 클리퍼스전 벤치에서 출전했는데 19분을 뛰는 동안 27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오니에카 오콩우와 사딕 베이도 나란히 18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5경기 구간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애틀랜타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력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보스턴은 수비가 좋은 동부 컨퍼런스 1위 팀이고 올 시즌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애틀랜타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올랜도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샌안토니오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3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대패를 당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슈퍼루키 빅터 웬바냐마가 19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원투펀치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이 39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웬바냐마를 포함해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샌안토니오지만 이들을 경기 내에서 잘 조율해줄 포인트 가드의 부재가 아쉬웠던 올 시즌이었는데 최근 트레 존스에게 그 롤을 맡긴 뒤 경기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샌안토니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인 마이애미는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반면 샌안토니오는 3일 휴식 후 마이애미를 만나는 만큼 젊은 선수들이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직전 애틀랜타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3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제임스 하든도 30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득점과 경기 조율을 잘해줬습니다. 이날 벤치 자원들도 제 몫을 해줬는데 러셀 웨스트브룩과 노먼 파웰, 벤치 원투펀치가 나란히 13득점씩을 기록했고 아미르 커피도 13득점을 올리면서 애틀랜타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클리퍼스입니다. 최근 15경기에서 1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 클리퍼스입니다. 레너드와 하든, 폴 조지, 주전 삼각편대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노먼 파웰과 웨스트브룩이 이끄는 벤치 구간도 어느 팀과 견줘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세컨 유닛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 7연전에서 6승 1패를 거두고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온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토론토전 38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브랜든 잉그램이 4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CJ 맥컬럼과 자이언 윌리엄슨도 36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호세 알바라도와 트레이 머피 3세가 21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대승에 일조했습니다. 확실히 경기력 고점이 터지면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뉴올리언스인데 그날그날의 야투 기복과 부상에 취약한 유리몸 선수들이 다수 있는 게 이 팀의 약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현재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클리퍼스인 만큼 당일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게 3점 슛을 23개나 허용하면서
26점 차 가비지 패배를 당한 세크라멘토입니다. 주전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12득점, 19리바운드, 15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해리슨 반즈가 22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디에런 팍스와 키건 머레이, 케빈 허더 주전 3인방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득실 마진이 아쉬웠고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점수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한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래도 최근 다소 부진했던 벤치 에이스 말릭 몽크가 지난 3경기에서 평균 21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이번 경기 상대 디트로이트와는 주전 선수들 간의 기본적인 체급에서 훨씬 앞서 있는 세크라멘토인 만큼 홈에서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올랜도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포함 총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팀 전체적으로 25.8%라는 저조한 3점슛 야투를 기록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과 제이든 아이비가 나란히 18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제일런 듀랜도 15득점을 올렸지만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시도했던 3점슛 대부분을 놓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시즌 초반 기록적인 연패 행진을 이어갈 때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개선된 디트로이트지만 여전히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올 시즌 이미 세크라멘토와의 맞대결에서 21점 차 대패를 당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